자, 세포 분열부터 배우게 될 건데 세포가 뭐야? 세포. 들어본 적 있지? 세포. 세포가 뭐야, 서연아? 세포. 몸을 구성하는 거. 몸을 구성하는 거. 몸을 구성하는 건 기관도 있고, 응? 기관계도 있고, 조직도 있고, 그런데 몸을 구성하는 세포도 몸을 구성하는 애고, 기관도 그렇고, 기관계도 그렇고, 조직도 다 몸을 구성하는 애인데, 몸을 구성하는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루미나. 제일 작은 거. 제일 작은. 그렇지. 몸을 구성하는 기본 구성 단위가 세포야. 제일 작은 게 세포들이 모여서 우리 2학년 때 어떻게 했니? 몸을 구성하는 단계에 봤었을 때 세포, 그 다음에 세포들이 모여서 뭐 만들어? 조직 만들고 기관 만들고 그 다음에 개체가 같지. 그러면서 식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니? 중간에 조직계가 있었고 동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계가 존재를 한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지? 그러면서 우리 그때 뭐 소화와 순환 배우고 호흡과 배설 배우고 했었던 거 기억나지? 자, 그러면서 세포라고 하는 것은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기본 구조야. 가장 기본 단계라고 보면 될 거야. 그게 세포인데 세포가 분열을 하는데 분열은 뭐야? 분열. 나누어지는 거. 그러면 하나의 세포가 두 개로 나눠진다라는 얘기네? 맞아? 하나의 세포가 뭐 5개로 나눠져? 10개로 나눠져? 좀 이따 나올 거야. 분열 맞아. 하나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로 나눠지는 걸 이제 분열이라고 할 거야. 자, 세포 분열. 그러면 세포 분열이 왜 필요한다? 세포 분열. 자, 정의부터 보자.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한 개가 두 개로 나눠지는 거래. 제대로 알고 있어. 하나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세포 분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서연이 너는 세포가 몇 개쯤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 몇 개? 많이. 많이요? 몇 개? 적으냐 많냐? 많겠지. 리민이 너는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 대충 찍어봐. 몇 개? 10억 개. 10억 개. 지훈이는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 10억. 지훈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 지훈이는 질러주세요. 여기 뭐 질른다고 해서 뭐라고 하겠어? 틀렸어! 라고 얘기 안 하잖아. 틀리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몇 개? 20억. 좀 더 써. 자, 사연이 몇 개? 1초. 자, 호경아 몇 개? 60조. 지금 과학이 발달하면서 선생님이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성인 남성의 경우 세포 수가 한 60조 정도 된다고 배웠어. 그런데 그 과학이 발달하니까 좀 더 정밀하게 관찰이 가능하니까 지금 한 70조까지도 얘기를 해. 70조. 현재 성인의 경우에 60조에서 70조 정도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 서연이 너는 몇 개부터 시작했니? 세포? 1개. 맞아? 1개? 1개? 청자세포 1개랑 난자세포 1개 만나가지고 하나의 세포부터 시작이 됐지. 그러면서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좀 이따 배울 거야. 분열이 일어나. 세포 분열에서 하나의 세포가 2개고 4개고 그래서 여러 세포까지 되면서 이제 발생이 시작을 해서 뱃속에서 나중에 배워 수정 착상 하면서 이렇게 쭉 40주 되면 바깥으로 나오는 출산 과정 이렇게
배우게 될 건데, 그러면 갓 태어났을 때에는 이렇게 많은 세포가 아닐 거야. 그러면서 세포가 이렇게 많아지면서 성장이 일어나지게 될 거지.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생물의 몸을 이루는 체세포가 분열하면서 세포의 수가 늘어나 생물의 몸집이 커지는 생장이 일어난다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세포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작습니다. 보통 세포의 크기는 10 마이크로미터에서 보통 100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니까 뭐가 되겠어? 밀리미터에서 이제 더 거꾸로 내려가는 거야. 센티미터에서 밀리미터로, 밀리미터에서 이제 마이크로미터로 내려가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세포 한 개의 크기가 이 정도 되면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지. 현미경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 이렇게 굉장히 작은 세포가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세포가 커지고 해서 우리 선생님처럼 이렇게 성인이 됐었을 때 커지는 게 아니야. 어떻게? 세포의 개수를 늘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체세포 분열하면서 세포의 수가 늘어나. 생물의 몸집이 커지는 생장이 일어난다. 자, 이거야. 이렇게 조그맣던 세포가 점점 커지는 게 아니라 조그만 세포가 약간 커지면서 세포의 개수를 늘리면서 생장을 하면서 몸집이 커진다라고 보면 될 거야. 그럼 코끼리가 굉장히 크지. 본 적 있니? 본 적 없구나. 류민이 너랑 나랑 생각을 해보자. 류민이는 조그맣잖아. 조그맣진 않지만 조그마. 선생님은 크잖아. 그러면 선생님은 세포 하나가 막 이렇게 크고 이거보다 아니라 뭐 한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큰 세포를 가지고 있고 류민이는 조그마니까 세포가 작은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개수 차이가 개수가 많고 적고 차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세포 크기는 다 비슷해. 코끼리의 세포나 사람의 세포 크기는 같아. 다만 개수 차이가 난다라고 보면 될 거야. 그러면 생물의 몸을 이루는 체세포가 분열하면서 세포수가 늘어난다라고 했는데 여기 체세포라는 얘기가 나왔어. 체세포는 뭔데요? 라고. 세포는 크게 일반적으로 세포를 얘기를 하면 세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돼. 체세포, 생식세포. 체세포와 생식세포로 나누는 세포는. 자, 체세포는 뭐야? 몸체자를 쓰지.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포다라고 얘기를 하는 세포는 뭐가 되겠어? 요 체세포를 말하게 되는 거야. 일반적으로 자 세포다라고 얘기를 하면 일반적인 세포 체세포를 말하는 거야. 몸을 구성하는 세포. 그에 관해서 생식세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정자, 난자 말하는 거야. 정자, 난자. 정자, 난자가 뭐 하는데 만나서 수정이 일으키게 되는 생식을 하는 세포, 정자, 난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포다라고 하면 이렇게 체세포라고 얘기를 해. 구체적으로 체세포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세포, 체세포. 그 다음에 생식세포는 따로 생식세포라는 말을 불러서 얘기를 하지. 맞니? 그래서 서울우유 선전할 때 보면 체세포수 1등급 하고 그렇게 나와. 그치? 체세포수 1등급이라고 선전에 직접 나와 진짜로. 나중에 서울우유 선전한 그 광고 보면 그냥 세포수라고 해도 되는데 생식세포를 우리가 먹지는 않을 거니까 젖소의 그 우유에는 체세포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그냥 세포수라고 해도 되는데 그렇게 굳이 체세포라고 얘기를 했어. 사람들은 생물을 배운 사람들은 일반적인 세포 말하는구나 라고 할 텐데 체세포라고 하면 체세포 뭐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 그거야. 자, 그러면 이러한 생물의 몸을 이루는 체세포가 분열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포가 한 개에서 두 개로 세포수가 늘어나는 것을 체세포 분열이라고 안 하고 그냥 줄여서 세포 분열이라고 해. 자, 그러면
16쪽 가봐. 왜 이 세포 분열이 왜 일어나냐라는 거지. 16쪽. 자, 여기 탐구 A가 나와 있어. 16쪽 가보. 16쪽 가야지. 뒤로 가. 졸려서 해나? 네. 졸지 말고. 세포의 표면적과 부피 사이의 관계라는 탐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무슨 실험이 있냐면 이 세포의 표면적하고 부피 사이의 관계를 실험을 해서 세포 분열이 왜 필요한지를 알아보는 실험이에요. 되게 간단해. 뭐냐면 우무라고 하는 거 있어. 우무가 뭔지 알아? 우무. 너 이 다이어트 할 때 많이 먹는 곤약 같은 거 있지? 곤약이 우무야. 같은 애들이야. 그 뭐야? 그 칼로리는 굉장히 낮고 포만감은 있어가면서 식이섬유로 되어 있어. 한천 갖다가 한천 가루 끓여서 만든 게 우무, 묵이라고 보면 돼. 우무가 여기 쉽게 말하면 묵이야. 묵. 조금 투명해가지고 안에가 완벽하게 투명하진 않지만 약간 안에가 보일 정도 되는 투명한 젤리라고 보면 돼. 우무가. 자, 얘를 가로 4cm, 세로 2cm, 높이 2cm 직육몬체 모양으로 우무 조각을 잘라서 두 개를 만들어 놓은 거야. 뭐냐면 이거야. 하나는 2cm, 4cm, 하나는 2cm, 2cm 이렇게 크기를 다르게 해서 우무 조각을 만들어 놓고 여기 식용색소가 담겨져 있는 용액에 담글 거야. 이거 두 개를. 그래서 담궈 놓고 담그면 어떻게 되겠어? 색소가 여기로 침투가 되면서 염색이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네모난 우무를 이렇게 담궈 놓게 되면 여기로 어떻게 돼? 색소가 침투가 되니까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염색이 되겠지. 맞니? 시간을 더 오래 두면 이 안쪽이 점점 염색약이 침투가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염색이 되는 상황이 생기겠지. 그러면서 큰 우무 조각하고 작은 우무 조각을 비교를 해서 식용색소에 물든 면적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 그랬더니 이렇게 크게 만든 우무 조각하고 작게 만든 우무 조각 겉에 테두리에 뭐가 생겼니? 염색이 된 게 보이지? 보여? 여기 겉에가 좀 진하게 되어 있지. 그래서 큰 우무 조각보다 작은 우무 조각 두 개가 식용색소에 물든 면적이 더 크다라는 거지. 얘의 부피와 이 두 개를 합친 부피가 똑같지. 부피는 똑같은데 식용색소에 물든 면적 여기 겉에 요것만 비교를 하면 얘는 어떻게 되니? 이쪽에 있으니까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결국에는 물든 면적이 얘보다는 이 두 개 이 크기가 작은 우무 두 개가 더 물든 면적이 더 크지. 얘보다는. 근데 얘네 두 개는 얘 합쳐놓고 얘 합쳐놓으면 얘 하나랑 얘 두 개 합쳐진 부피가 같잖아. 부피가 같은데 얘는 반 잘라놓아서 똑같이 같은 부피인데도 불구하고 물든 면적이 얘가 더 넓다? 크다? 라는 결과를 볼 수가 있어. 간단하게. 맞니? 자, 그러면 이렇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큰 우무 조각하고 작은 우무 조각 두 개를 자르면 옆으로 잘라놓게 되면 잘라서 보면 여기가 염색된 부분이 나오게 될 거거든. 자, 보자. 큰 우무 조각의 표면적을 보면은 40이야. 표면적, 면적, 바깥의 면적. 얘는 잘라놨으니까 48이야. 그럼 부피는 똑같아. 4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부피는 16. 얘도 부피는 16인데 여기 표면적, 물든 면적을 비교를 해보니까 40, 48이야. 그러면 이걸 부피분의 표면적으로 둘 다 나타나 볼 거야. 그러면 16분의 40에서 2분의 5, 여기는 16분의 48에서 2분의 6. 차이가 나지. 똑같은 면적이, 똑같은 부피인데도 불구하고 물든 면적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를 왜 저렇게 실험을 했냐? 그대로 세포에다 갖다가 적용할 거야. 이 작은 우무 조각, 이 우무 조각을 우리는 세포라고 얘기를 할 거고 식용색소를 영양소라고 할 거야.
그러면 우리 세포가 있으면 이렇게 세포가 있으면 여기로 세포 속으로 영양소가 들어오지. 영양분이 우리 필요하니까 영양소 들어올 거고 뭐도 들어와? 산소도 들어올 거지. 대사 과정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들이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안에서 만들어진 뭐가 나갈 거야? 이산화탄소하고 노폐물들이 왔다 갔다 할 거야. 세포막을 중심으로 이게 물질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그게 이제 원활하게 일어나야 세포의 대사 과정이 잘 일어나겠지. 세포의 대사 과정이 뭔데?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과정이 작게 보면 세포에서 이 물질 교환부터가 시작이 될 거거든. 자, 그러면 세포가 커져. 아까 이렇게 작은 세포가 아니라 세포가 이렇게 커지게 되면은 표면적이 커지는 비율이 부피가 커지는 비율보다 작기 때문에 이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결국에는 얘보다는 얘가 더 작잖아. 그러면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하는데 좀 불리하다라는 거야. 뭐냐면 자, 여기에서 어떤 세포 수준에서 봤었을 때 물질의 이동이 빨리 일어나야 돼. 쉽게 말하면 여기에 영양소들이 산소가 들어와서 이 안에까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원활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대사 과정이라고 하면 이렇게 세포가 커졌어. 그러면 여기 어떤 물질이 들어와서 이 안에까지 들어오려고 하면 세포가 크니까 한참 걸리겠지. 또 나가려고 해서 한참 걸리겠지. 작으면 들어왔다 나갔다 굉장히 쉽다라고 보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이렇게 세포가 작으면 왔다 갔다 원활해. 세포가 커지면 안에까지 들어가려는데 시간이 더 걸리겠지. 맞아? 이거를 어떻게 했니?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하는데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불리하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혹은 시간이라고 하기엔 그러면 에너지가 더 많이 소비가 되겠지. 안에까지 끌고 왔다가 나가기가.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야. 자, 이렇게 우리 세포 수준에 봐서 물질 교환은 세포 표면을 통해서 일어나게 돼. 세포 표면 여기 뚫고 들어가야지, 뚫고 나와야지. 표면 통과하지 않고서는 물질 교환이 일어나지 않겠지. 그러니까 이 세포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어떻게 돼? 커야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효율을 봤었을 때 이렇게 세포가 무한정 커지는 건 비효율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비효율적인 세포가 커지는 걸 막고 어떻게? 세포의 개수를 많이 늘리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됐다라는 거야. 자, 똑같은 실험인데 동학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나타냈냐면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어서 만든 우무야. 페놀프탈레인이 뭔데요? 페놀프탈레인 어디서 배웠니? 페놀프탈레인. 암모니아수 우리 1학년 때 확산 실험을 했었던 거 기억나니? 이렇게 페트리 디쉬에다가 소음을 이렇게 페트리 디쉬에다가 이렇게 소음을 뭉쳐서 놓아. 그리고 여기에다가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흐르지 않을 정도로 똑똑똑똑똑똑 떨어뜨려 놓고 이 안에다가 암모니아수 한두 방울 딱 떨어뜨려 놓고 뚜껑 닫아놔. 그러면 어떠니? 요 근처부터 여기부터 빨간색으로 변해. 예를 들면 2초가 지났어. 3초가 지났을 땐 여기도 빨간색으로 변해.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면 여기까지도 빨간색으로 변해. 요 실험 했었던 거 기억나니? 확산 실험 하는 거? 그때 페놀프탈레인 얘기가 나왔었지. 맞아? 페놀프탈레인이 뭐냐면 페놀프탈레인은 투명해. 색이 없어. 그런데 염기성하고 만나면 무슨 색으로 변하는? 붉은색으로 변하는 성질이 있지. 그 실험을 했었던 거 기억하라면 이 우물을 만들 때 처음에 굳힐 때 가로로 되어 있거든.
물에 타가지고 끓여. 그렇게 식히면 이렇게 우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젤리가 만들어지는 건데 거기에다가 처음에 페로프탈레인 용액을 넣어서 만들게 되면 그냥 투명한 우무인데 얘가 뭐를 만나면 염기성 만나면 거기가 염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페로프탈레인 용액을 넣어서 만든 우무를 가지고 여기다가 4%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넣기인데 수산화나트륨이 뭔데? 염기성 용액이거든. 그러면 얘가 들어가가지고 수산화나트륨하고 만나면 이 수산화나트륨하고 만나는 부위부터 붉은색으로 바뀌게 될 거야. 그래서 얘는 2cm, 2cm로 되어 있는 이 우무하고 1cm, 1cm로 된 우무를 집어넣고 특정 시간 넣어놓고 잠시 후에 꺼내서 반으로 잘라서 그 단면을 관찰하면 여기가 염색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 왜? 페노프탈레인하고 염기성 물질하고 만나면 뭐가 일어나니까 붉은색으로 변하게 돼. 자, 그래서 2cm하고 1cm를 비교를 했더니 1cm짜리는 안에까지가 다 붉은색으로 변했대. 그런데 2cm짜리는 어디? 여기 이만큼은 아직 빨갛게 변하지 않았고 여기 바깥에까지만 이렇게 빨갛게 변했다라는 거지. 자, 붉은색이 퍼지는 속도는 같지만 A는 겉에 부분만 붉은색으로 변했고 B는 중심까지 붉은색으로 변했다. 이걸 통해서 뭐야? 세포가 커진다? 그 중심까지 어떠한 물질이 이동을 하기에는 어렵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세포가 작으니까 어때? 안에까지 다 염색이 돼서 물질이 쉽게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실험. 이렇게도 하고 아까처럼 염색약에다가 담그는 방법도 있고 다 같은 내용이야. 그러면 선생님 서연아 우린 동아교과서 아닌데요? 이거 왜 공부해요? 라고 하는데 왜 공부하게? 같은 얘기니까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지. 맞니? 그래서 얘기를 할 때 우리 교과에는 없으니까 안 나올 거예요가 아니야. 다 알아둬야 돼. 이걸 통해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작은 우무 조각 두 개가 큰 우무 조각보다 식용색소에 물든 면적이 더 크니? 더 컸잖아. 물든 면적의 크기를 더 비교를 하면 안에까지 다 위의 실험은 밑에 실험에서는 다 안에까지 염색이 됐고 위에 거는 겉에 부분만 비교를 했었을 때 작은 우무 조각 두 개가 물든 면적이 더 커. 그 다음 작은 우무 조각 두 개는 큰 우무 조각보다 부피와 표면적이 모두 크다? 표면적은 커. 근데 부피는 똑같지. 부피는 똑같잖아. 두 개. 작은 우무 조각 두 개는 큰 우무 조각보다 표면적은 커. 그런데 부피는 같아. 그러니까 X가 될 거고. 자, 작은 우무 조각 두 개가 큰 우무 조각보다 부피분의 표면적이 크다? 맞니? 맞지? 이걸 여기서 보면 될 거야. 자, 얘를 보면 지금 가의 표면적 얼마니? 표면적 1 곱하기 1이 몇 개 있어? 6이니까 6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지. 얘는 얼마야? 표면적이구나. 미안해. 6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네. 얘는 표면적 2는 4, 4는 24 24 제곱 센티미터가 될 거야. 맞니? 얘 부피는 얼마인데? 1? 1 곱하기 1 곱하기 1 해가지고 1이네. 1 세제곱 센티미터가 될 거고 얘 부피는? 8? 8?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될 거니까 8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네. 그러면 얘 부피분의 표면적 얼마야? 6이 될 거고 얘는 1분의 6, 8분의 24니까 얘 6, 얘는 자 누가 표면적이 더 부피분의 표면적이 누가 더 크니? 카가 더 크네. 얘가 더 큰 거 맞지? 조그만 애가?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냥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왜 부피분의 표면적 차이가 이렇게
큰 애랑 작은 애랑 나느냐라는 것을 보게 되면 3번 뭐라고 하면 되겠어? 세포가 커질 때 문제점을 부피된 표면적 비 및 물질 교환과 관련지어서 서술하시오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될까? 서연아 뭐라고 하면 돼? 표면적의 비가 뭐지? 아니 세포가 커질수록 표면적의 비가 작아져 작아지니까. 작아서 물질 교환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지. 물질 교환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보면 될 거야. 됐니? 봐봐. 요 비율이 달라지게 되면 결국에는 뭐야?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야. 뭐가? 세포가 커지게 되면. 됐니? 자, 요걸 가지고 다시 앞으로. 자, 여기 봅시다. 세포가 클수록 세포의 부피에 대한 표면적인 비가 작아져 물질 교환에 불리함으로. 지금 우리 탐구에서 배웠지? 맞아? 세포가 커지면 결국에는 부피에 대한 표면적 비가 작아지니까 물질 교환이 불리해. 그래서 세포는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 더 이상 커지는 게 아니라 분열을 해서 어떻게 돼? 세포 수를 늘리게 된다라는 거야. 그게 세포 분열이 필요한 이유가 될 거야. 왜? 효율이 떨어지니까. 물질 교환 효율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세포가 이렇게 몸집이 커져야 되는데 그냥 세포가 커지면 효율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세포 수를 늘리는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러면 오른쪽 봅시다. 아, 이거 하고 할게. 1cm짜리 세포, 2cm짜리 세포, 3cm짜리 이런 세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실제는 저렇게 세포는 각이지질 않았는데 한번 비교를 하기 위해서 자, 한 변의 길이가 1, 2, 3cm일 때 표면적은 6, 24, 54, 부피 1, 8, 7이야. 그러면 부피분의 표면적 하면 1분의 6, 8분의 24, 3, 27분의 54. 자, 부피분의 표면적이 이 세포가 커지게 되면 이 부피분의 표면적 비가 작아지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세포가 크면 클수록 어떻다? 물질 교환이 불리해진다라고 보면 될 거야. 자, 세포 분열과 생장 혹은 성장 같은 얘기야. 뭐 교과서에 따라서 생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도 있고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는데 둘 다 같은 얘기야. 생장이나 성장이나 뭐 커지고 있다라는 거야. 자, 생장은 세포의 크기가 커져서가 아니라 뭐다? 세포의 수가 늘어나서 일어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아까 코끼리 얘기했지? 코끼리. 몸집이 큰 생물은 작은 생물보다 세포의 수가 많은 거야. 세포의 크기는 아까 뭐라고 했어? 1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로 거의 비슷비슷해. 생쥐나 코끼리나 세포의 크기는 비슷해. 다만 세포 개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크다, 작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를 했지. 세포는 세포 표면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생명에 필요한 산소, 영양소가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생명활동 결과 생긴 노폐물, 이산화탄소, 찌꺼기들 바깥으로 내보내는 물질 교환을 하게 된다라는 거야. 이거는 나중에 통합과학 때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거야. 세포의 물질 교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세포에서 세포막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세포막을 통과를 하는지 그거는 통합과학 때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여기서는 세포의 물질 교환, 세포로 들어와 필요한 영양소, 산소 그리고 나가 안에서 만들어진 노폐물, 이산화탄소 됐어? 요거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원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세포의 크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작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아주 재밌어하는 DNA 얘기를 할 거야. DNA 들어본 적 있니? 뭔데? DNA가? 유전자 정보. 아, 유전 정보. 이건 들어봤니? RNA는 들어봤니? RNA 못 들어봤어?
이건 들어본 적 있어? 프로틴? 응, 프로틴. 단백질. 들어본 적 있어? 네. 응. 뭔데? 단백질. 단백질이 뭔데? 응? 뭐야? 우리가 살을 빼기 위해서는 지방을 덜 먹고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돼? 탄수화물을 덜 먹고 그때 단백질? 자, 우리가 DNA 맞아. 여기에 유전 정보가 있어. 이 유전 정보가 DNA 안에 유전 정보가 있는데 이 DNA의 유전 정보가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얘를 바뀌어야 돼. RNA로 바뀌어야 돼. 이 RNA가 다시 이 단백질로 바뀌어야만 이 단백질이 가서 모든 일들을 한다라고 보면 돼. 우리 몸에 단백질들이 만들어져야 어떤 일들을 할 거야. 예를 들면 성장을 하고 머리카락을 만들고 피부를 만들고 뭐 그런 것들이 다 단백질이 한다고. 그 단백질을 누가 만들어? DNA가 언제 만들어야 될지 이 특정한 단백질 뭐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무슨 효소를 만들기 위해서 호르몬을 만들기 위해서 다 얘네가 조정을 하는 거야. 얘네가 야 이때 이러한 성호르몬을 만들어야 되겠다. 너희 잘 알고 있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만들어야겠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만들어야겠다. 그게 다 걔네들은 다 단백질이야. 걔네가 얘를 누가 조정해? 이 DNA가 언제 만들어야 될지 얼마나 만들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이 DNA가 유전 정보들을 다 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거야. 그래서 구체적으로 DNA는 디옥시 리보 뉴클레오 애시드, 리보뉴클레이 애시드 뭐 이런 것들은 언제 배울 거야? 통합 과정에서 배우게 될 거야. 지금은 그런 거 알 필요 없어. 그건 생명과학 1, 2에서 그때 배우게 될 거니까 지금은 그냥 DNA 하면 왜 DNA인지는 알아야 될 거잖아. 뭐의 약자인지는 왜 DNA라고 불리는지. 요거 DNA 야 영어로 된 이름 중요한 것만 따놓은 거야. DNA 이거 디옥시리보 뉴클레익 애시드 이거 알아야 돼? 몰라도 돼. 지금 중등에서는 알 필요가 없어. 그거 약자이다 라는 것만 그냥 알아두면 돼. 아 뭐의 약자인지 기억이 안 나. 그러지만 아 뭔가 길다란 애들 앞자 따놔가지고 DNA다 라고 하는 그 정도 수준만 알아도 상관없어.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DNA는 이렇게 생겼어. 너희 사다리가 이렇게 생긴 거 아니? 사다리? 이렇게 기다란 사다리? 이거를 이렇게 꽉 해서 이런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DNA야. 자, 사다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구조를 돌돌돌돌돌 말아놓은 형태야. 꽈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DNA이고 이 DNA의 일부 있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요만큼을 A라는 유전자라고 얘기를 할 거야. 이 A라는 유전자는 선생님처럼 머리를 판곱슬로 만드는 유전자라고 보면 돼. 자, 여기에 이쪽 부분에는 그냥 이름을 C라고 붙여놓을 거야. C라는 유전자가 있어. 여기는 선생님처럼 코가 화살코를 만드는 유전자가 여기 있어. 여기에는 눈동자가 갈색으로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가 있고 이렇게 중간 DNA 중간에 이러한 유전자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보면 돼. 자, DNA의 유전자가 몇 개나 있을까? 얼마나 있을까? 사람의 아까 선생님 곱슬이고 피부가 까만색으로 나타나고 코가 매부리 코냐 아니면 귓불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형태냐 아니면 칼기로 되어 있느냐 그런 것들이 사람의 형질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그건 뒤에서 조금 더 배우게 될 건데 그러한 사람의 형질들을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들이 DNA 곳곳에 위치를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 세포 하나에 이러한 유전자들이 DNA가 있었을 때 여기에 유전자들이 몇 개가 있냐면 보통 2만에서 2만 5천 개 정도의 유전자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 거기에
키가 크냐, 작으냐, 뚱뚱하냐, 마르냐, 뭐 그런 유전자들이 다 여기에 몇 개? 2만 개에서 2만 5천 개들이 있어. 자, 이 DNA에 뭐가 있어? 중간중간에 엄청난 많은 유전자들이 존재를 할 거야. 자, 이 DNA에 유전자가 있어. 이 DNA들이 여기 단백질이라고 하는, 자, 단백질이 아까 얘기했었던 어떤 특정한 일들을 하는 단백질도 있고 일반적인 단백질들도 있어. 여기에 이제 특히 히스톤이라고 하는, 얘 이름이 히스톤이야. 히스톤 단백질은 구슬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 이런 구슬 모양의 이 단백질들을, 이 DNA는 쉽게 말하면 이건 지금 확대를 하고 해봤더니 이렇게 사다리 모양이 이렇게 꽈져 있지. 이거를 조금 더 배율을 낮추게 되면 뭐가 되겠냐면 이렇게 실이야, 실. 이 실을 확대하면 이렇게 사다리 모양이 꽈져 있는 형태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라는 거야? 자, 왜 네가 그래? 실이야, 실. 실이 히스톤 단백질을 감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 이걸 뭐라고 하냐? 우리는 염색체라고 부르는 거야. DNA가 단백질을 감고 있어. 그거를 우리는 염색체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야. 굉장히 중요해. 저게 개념이 잡혀야만 나머지 문제들 푸는데 어려움이 없어. 이 개념이 안 잡히면 뒤에 거 하나도 뭔 내용인지 몰라. 자, 선생님이 얘기했어. 우리가 DNA라고 하는 것은 쉽게 보면 그냥 실이야, 실. 그냥 실인데 이 실을 좀 더 확대하고 보면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어. 두 개의 선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 이건 봐. 서로 상부적이라고 해서 여기 염기서열이 서로 상부적으로 G는 C와 A는 T와 그 염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언제 배울 거야? 나중에 통합과학 때 배울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필요 없어. 이거를 배율을 낮추면 어떻게 돼? 그냥 이런 실이야, 실. 실이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을 돌돌 감고 있어. 감고 있는 거 그냥 이렇게 실처럼 표현한 거야.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염색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염색체는 DNA하고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여기에는 DNA 안에는 뭐가 있어? 유전자가 존재를 하지. 유전자에 뭐가 있는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키가 크게 만드는, 눈이 갈색으로 나타나게 하는, 맞아? 즉 유전 정보를 담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왜? 염색체 안에 뭐가 있으니까? DNA가 있으니까. 그 DNA에 뭐가 있으니까? 유전자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DNA가 이 단백질을 감싸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애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염색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게 어떻게 생겼는데? X 모양으로 되어 있어. X 모양으로. 이게 염색체야, 염색체. 얘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어떻게 돼? 실 모양으로 되어 있는 DNA가 단백질을 돌돌돌 감아서 있는 형태가 평상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 그냥 이렇게 실이 너희 털실 빼가지고 계속 하면 이렇게 되어 있지. 막 엉클어져 있잖아, 실. 이거를 염색사라고 부를 거야. 평상시에는 이 실사자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실을 풀러서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어. 이걸 염색사야. 염색사는 뭔데? DNA하고 단백질이 뭉쳐져 있는 게 길다랗게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 이게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복제를 해야 돼. 얘랑 똑같이 생긴 애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염색사를. 그러면 이게 딱 반으로 갈라져야 되는데 이게 막 엉클어져 있으면 정확히 반 나누기가 힘들겠지. 그러니까 반 나누기가 힘드니까 이 세포 분열 직전에 이렇게 이렇게 펼쳐 있던 염색사 실이 뭘로 보냐면 이 염색체 형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X자인 형태로 응축을 하게 돼. 이거 봐봐, 이렇게 바뀌어버려. 이렇게 엉켜져 있는 염색사가 세포 분열 직전에는 똑같이 반으로 나눠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응축이 돼서 반 나누기 쉽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우리는 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염색자랑 염색체랑은 같은 얘기야.
시기에 따라서 염색사로 존재를 하느냐, 염색체로 존재하느냐. 뭔데? 염색체가 뭔데요? DNA가 히스톤 단백질을 감싸고 있는 게 염색체입니다. 그런데 세포 분열 직전에는 염색체로 존재를 할 거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풀러진 형태인 염색사로 존재를 한다라고 기억을 하면 될 거야. 그럼 왜 이렇게 변했냐는 거야. 왜 이렇게 헝클어진 형태 염색사로 존재를 하다가 왜 염색체로 왜 존재를 해요? 반 나누려고 똑같이 반을 나누려고 했는데 여기 봐봐. 이렇게 나눠야 반이 정확하게 되니? 아니면 이렇게 나눠야 반이 정확하게 되니? 어려워. 딱 반 나누기가 힘들어. 이쪽에 한쪽에 더 많으면 안 돼. 정확히 반을 나눠야 되니까 얘가 이런 X자 형태인 염색체로 응축이 된다라고 보면 될 거야. 자, 얘를 보면 어떻게 돼? DNA가 단백질을 감싸는 실이 뭉쳐서 나와 있는 게 염색체라는 겁니다. 자, DNA는 유전물질이요. 생물의 특징을 결정하는 여러 유전 정보를 줘.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어? 2만에서 2만 5천 개의 유전자들이 이 DNA에 다 있다라고 했지. 이 하나하나가 뭐야? 유전자 하나가 어떻게 서열이처럼 눈은 이렇게 만들고 코는 이렇게 만들고 키는 이렇게 하고 머리 색깔이 이런 그런 유전자들이 여기에 다 있다라는 얘기야. 어디에? DNA 안에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 유전자들이 뭔데? 유전물질들이 생물의 특징을 결정하는 거야. 키가 크냐 작으냐. 자, 이렇게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 어디? DNA의 유전자에. 자, 유전자는 DNA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특정 부위야. 하나의 DNA에 많은 수의 유전자가 있다라고 했어. 2만에서 2만 5천 개. 그 다음에 얘네들이 뭐를 만드는데? 염색체를 만든대. 그랬을 때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하나의 가닥 이렇게 두 개의 가닥이 이렇게 붙어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염색체야. 그랬었을 때 얘 하나를 염색 분체라고 얘기하고 얘 하나를 염색 분체라고 해. 염색 분체가 모여서 뭐가 만들어? 염색체가 되는 거야. 이거를 굳이 나누는 거야. 염색 분체, 염색 분체. 이게 둘이 합쳐진 게 염색체다라고 할 건데 여기서 유전 정보가 같다라고 되어 있어. 유전 정보에 같다. 그러니까 봐봐. 얘가 이렇게 나눠져서 하나의 염색 분체, 하나의 염색 분체라고 했지. 그러면 이쪽에 있는 애 유전 정보하고 이쪽에 있는 유전 정보가 같아. 어떻게 같아요? 설명해 줄게. 자, 세포 분열과 염색체와 염색 분체가 나올 건데 여기 보자. 평상시에는 유전물질이라고 하는 DNA와 여기 안 보이지만 요 단백질들이 여기에 다 되어 있어. 아까 얘기한 염색사의 형태로 평상시에는 존재를 합니다. 그러다가 얘네가 세포 분열을 하려고 해. 세포 분열을 왜 해야 되는데? 그럼 세포가 이렇게 너무 커지면은 비효율적이니까 두 개로 나눠지기 위해서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라고 했지. 이렇게 세포 분열이 하려고 하면 얘네가 반으로 똑같이 나눠져야 되는데 똑같이 나눠지기 힘드니까 얘네를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애 유전물질 하나를 더 만들어 복제를 해. 똑같은 애들로 복제를 해놓고 얘네가 어떻게 돼? 뭉쳐. 굵게 뭉쳐 응축이 일어나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얘를 똑같은 애를 복사를 해놓은 거야. 하나를 더 복사를 해놓은 거지. 우리가 복사기에 복사하면 이 손 복사하면 똑같이 생긴 혹은 이거 복사하면 똑같은 내용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것처럼 여기도 유전물질이 하나가 더 만들어져. 그러니까 이 두 개 복제가 된 유전물질이 응축이 됐으니까 이게 두 개가 만나서 염색 분체와 염색 분체가 만나서 염색체를 만들기 때문에 얘와 얘의 유전 정보는 서로 같지. 왜? 얘가 얘를 복사를 하든 얘가 얘를 복사를 했기 때문에 어디서 여기서 복제를 했대잖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염색체의 염색 분체 얘라는 염색 분체와 이쪽에 있는 염색 분체는 유전 정보가 같을 수밖에 없지. 왜? 하나를
복사를 그대로 해놨기 때문에 복사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 용어로 뭐야? 복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얘가 복제를 해놓고 여기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의 세포가 두 개로 나눠지는 게 세포 분열이라고 했지. 그러면 여기로 나눠지게 됐겠지. 뭐가? 유전물질. 그러면 얘는 똑같은 애야. 똑같은 유전물질을 가진 애가 복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야 돼? 똑같은 놈이 똑같은 놈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를 하나 복제를 해서 만들어 놓고 이게 정확히 반 나눠주기 힘드니까 이렇게 굵게 뭉친 응축을 시켜서 이렇게 해놓고 가운데가 똑 하고 반반 나눠지게 되는 거야. 만약에 이게 제대로 반이 안 나눠지게 되면 얘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정확히 반 나눠야 되니까 이렇게 복제 일어나면서 응축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전체적인 히스토리야. 이거를 배우는데 보통 4년 걸리는 거야. 대학교에서.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4학년 때까지 자세하게 배울 거야. 생물학과 가면. 근데 지금은 뭐 너희가 생물학과니까 그렇게 자세한 건 알 필요가 없고 이것만 잘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지. 세포 분열을 해야 돼. 세포 분열을 왜 해야 된다고? 효율적으로 물질 교환을 하기 위해서 세포가 커지는 것을 너무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포 분열을 하려고 하는데 세포 분열을 하려면 원래 가지고 있던 유전 물질을 반으로 나눠줘야 돼. 똑같은 거를 반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반 나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를 더 복제를 해놔. 똑같은 애. 그리고 이게 반 나누기 힘들어. 굵게 뭉쳐지는 응축 현상에 의해서 염색 분체를 만들어 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 똑똑 떨어지면서 반으로 한쪽 세포로 가고 한쪽 세포로 가면 응축됐던 게 다시 풀려. 염색사, 이게 지금 염색체 형태로 있다가 다시 염색사로 풀려. 평상시에는 이렇게 풀린 염색사의 형태로 있다가 언제 다시 또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여기서 또 이렇게 분열되고 얘가 또 어느 정도 상당 또 분열되고 하는 요 단계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계속 반복이 돼. 이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일정한 주기에 의해서 이렇게 세포 분열이 일어나야 돼. 일정한 주기. 근데 이 주기가 엄청 빨라. 지금 만들면 안 되는데 빨라. 막 만들어. 그게 뭐야? 암이야. 암세포가 끊임없이 계속 세포를 만드는 게 암이거든. 암세포거든. 그게 이제 적당히 만들어질 때 만들어지는데 그게 무시하고 계속 만들게 되는 게 암세포가 되는 것처럼 이 적절한 주기에 따라서 세포가 분열이 돼야 돼. 그럴 때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원래 가지고 있던 유전 물질을 적절하게 분열되는 세포에다가 나눠줘야 되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유전 물질을 복제를 해서 얘가 걸리적거려. 반 나누기 힘드니까 반 나누기 똑 좋게 어떻게 돼? 응축을 시켜서 염색체 만들어서 반으로 나누게 된다. 그래서 하나의 세포 여기 이따가 배우겠는데 이걸 모세포라고 얘기를 해. 모세포에서 만들어지는 딸세포로 똑같은 유전 물질을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세포랑 이 세포랑 같겠지. 유전 물질. 자, 요거 잘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런 염색사로 존재를 하다가 분열 직전에 이렇게 뭘로 만들어져? 염색체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이거를 잘 기억을 해두면 이해하는 게 쉬워. 이건 근데 대부분 안 알려주지. 고등과정에서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요 염색체는 언제 만들어지는 거야? 세포 분열 직전에 만들어져. 평상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런데 세포 주기를 보면 대부분의 시간은 다 이렇게 간기의 형태인 염색사로 존재하고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시기는 극히 짧아. 그때만 염색체로 존재를 한다라고 해. 그래서 실제적으로 세포를 우리가 염색을 해서 현미경으로 관찰하게 되면 이 염색체의 형태로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 왜? 이 시기는 굉장히 짧고 나머지 이게 엄청난 시간은 다 염색사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잘 안 보여. 좀 이따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염색체는 X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 동원체라고 하는 부분이 염색분체가 이렇게 붙여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요거 잘 기억해야 돼. 염색체는 염색분체 두 개가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될 거고, 이 염색체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DNA와 히스톤 단백질이 같이 말려져 있는 실의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DNA는 확대를 해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DNA 곳곳에 뭐가 존재를 한다? 유전자가 존재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쌤. 응? 근데 저거 그냥 정확히 안 나눠지면 왜 죽어요? 거기 유전 정보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 언제 뭐를 만들고 하는 그 레시피가 적혀 있다라고 보면 돼. 레시피가 적혀 있는데 레시피가 이렇게 반 딱 나눠져가지고 이 레시피를 보고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중간에 잘렸어. 그럼 어떻게 돼? 음식을 만들다가 끝났어. 자, 마지막에 이렇게 토핑까지 딱 해서 음식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딱 끊겨버렸어. 그러면 뭐야? 우리가 1번부터 10번까지 레시피가 해야 이제 뭔가 하나의 요리가 나올 건데 중간에 7, 8번이 없어. 거기에다가 중요한 뭐 예를 들어서 굴소스와 뭔가를 집어넣어서 그런 단계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요리가 제대로 안 만들어지겠지. 그거랑 같다라고 보면 될 거야. 여기 이제 쉽게 말하면 레시피라고 보면 돼. 레시피가 복제가 돼서 이렇게 돼서 이 레시피대로 뭔가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레시피대로 뭐를 하는 거야? 생명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레시피가 반으로 안 나눠지면 이쪽으로 얘는 어떻게 되겠어? 2번, 3번이 두 개가 들어가고 여기는 2번, 3번이 없어져 버리면 요리가 제대로 안 되겠지. 이제 염색체의 개념. 염색 분체 두 개가 하나의 염색체를 이룬다. 염색체는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되어 있다까지 이해가 됐어. 그리고 이 DNA 안에는 굉장히 많은 유전자들이 존재한다까지 배웠습니다. 자, 이걸 머릿속에 잘 두고 이제 사람의 염색체를 보자라는 거야.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일까? 달라. 동물마다 이런 염색체들의 개수 다 달라. 크기도 달라. 구성이 다 달라. 그래서 다른 것까지 알 필요 없어. 뭐만 알면 돼. 사람 것만 알면 돼. 사람의 염색체 사람의 체세포에는 46개의 염색체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일단 여자 걸로 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쭉 해서 몇 개? 46개의 염색체가 존재를 해. 사람 등. 남자도 보면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쭉 해가지고 46개가 있는데 보통 이 염색체는 상동 염색체라고 해서 두 쌍씩 염색체 두 개가 쌍을 이루고 있어. 그래서 상동 염색체라고 얘기를 해. 하나는 아빠 거에서 받아오고 하나는 엄마 거에서 받아와서 하나씩 쌍을 이루어서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자, 체세포에서 쌍을 이루고 있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두 개의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데, 자, 아까 하나의 염색체는 염색 분체 두 개가 이렇게 연결돼야겠지. 이렇게 염색체가 이렇게 한 쌍으로 크기가 같은 애를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데, 얘가 하나는 누구한테 받아왔대? 엄마한테. 하나는 아빠한테 받아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엄마한테 받아왔으니까, 하나는 아빠한테 받아왔으니까 이 상동 염색체 유전 정보는 같을 수가 없겠지. 맞지? 여기서 받아오고 여기서 받아와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다 하더라도 유전 정보는 다르다라는 거야. 자, 이걸 그대로 갖다 놓게 여자의 염색체를 보면 첫 번째에 있는 상동 염색체 하나는 아빠 거고 하나는 엄마 거라는 얘기야. 이 두 번째에 있는 이 염색체 한 쌍 하나는 엄마 거고 하나는 아빠 거라는 얘기야. 껍데기 먹지 말고 했을 때 몇 개? 23쌍 혹은 46개라고 얘기를 해. 잘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46개가 있어. 염색체가 개수가. 근데 보통 이렇게 두세. 두 개씩 엮어서 크기와 모양이 같은 애 한 쌍에서 23쌍이 존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 보통 46개라고 해도 되고 23쌍이라고 해도 돼. 이게 뭐야? 우리 체세포 속에 있는 염색체야. 그런데
자, 우리 쌍으로 얘기할게. 22번째 쌍까지는 우리가 상염색체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 23번째에 있는 두 쌍, 한 쌍, 참 한 쌍, 23번째 쌍 번호로 얘기하면 46개잖아. 45, 46번째에 있는 염색체는 성염색체라고 얘기를 해. 자, 여기가 좀 헷갈릴 건데 잘 봐. 제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23쌍이 있다라고 했어. 23쌍. 봐봐. 여자의 염색체 구성 23쌍이야. 이게 23번째 거야. 남자의 염색체 구성 여기도 22번 다음에 23번이 될 거야. 쌍이야, 쌍. 그러니까 쌍이니까 46개지. 여기 45번, 46번이야. 여기가 1, 2, 3, 4, 5, 6, 7, 8에서 44, 45. 45, 46. 여기도 1, 2, 3, 4, 5, 6, 7, 8에서 45, 46. 쌍으로 해서 23번째 쌍이야. 그랬었을 때 남녀 공통적으로 가지는 염색체는 22번째 쌍까지야. 남자, 여자는 다 같아. 그랬었을 때 그 염색체를 우리는 상염색체라고 해. 자, 염색체의 3염색체 아기를 한다라고 하면 1번부터 22번 염색체 22쌍을 우리는 상염색체라고 얘기를 해. 남녀 공통으로 갖는 염색체는 남자나 여자나 같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 23번째 쌍에 있는 이 염색체가 성염색체이기 때문에 그래. 성염색. 성염색체가 뭐냐면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결정하는 염색체가 여기에 들어있어. 23번째 쌍에 존재를 하는 거야. 너희들 잘 많이 들어봤던 여성의 염색체는 XX라고 배웠을 거야. 들어봤을 거야. 남자는 XY라고 되어 있지. 즉 여기가 봐봐. 여성의 경우에는 XX 염색체가 되어 있고 남성의 경우에는 XY 형태로 되어 있어. 자, 이 23번째 쌍의 염색체가 얘가 오면 남자야. 얘가 오면 여자야.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염색체도 있어. 성염색체가 막 3개인 애도 있고 하나인 애도 있어. 그거는 전공 시간에 배우게 될 거야. 여자인데 여기 염색체가 하나밖에 없어. X 하나만 있고 여기 XXY도 있고 막 그래. 겉으로 보여주긴 여잔데 뭐 생식을보다는 뭐 그런 형태도 있고 겉으로 보여서 남잔데 뭐 그런 게 되게 많아. 그건 뭐 나중에 자세하게 배울 건데 자세하게 언제 배워? 우리학과 가면 배울 거고 생물학과 가면 배울 거고. 자, 일단 염색체는 23쌍이라고 했는데 여기 마지막 23번째 쌍에 뭐가 오르냐? XX가 오면 여성, XY가 오면 남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23번째 쌍에 있는 염색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성염색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X 염색체 2개가 있느냐? X, Y 염색체가 있느냐? 성을 결정한다. 그 23번째 쌍을 제외한 첫 번째부터 22번째 쌍까지의 염색체를 우리는 상염색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상염색체, 성염색체. 됐니? 그래서 세포를 분열을 시켜. 세포를. 자, 아이를 임신을 해서 뱃속에서 이렇게 점점 크고 있지. 그러면 한 12주 정도 우리가 40주가 되면 뱃속에 있다가 이제 나올 때가 된 거야. 일반적으로 적정 시기는 40주야. 그래서 또 왔다 갔다 하는데 발생 과정이 이제 수정부터 착상 일어나고 했을 때 수정부터 12주 정도가 되면 이제 성별을 알 수가 있어. 그때부터는 이제 성별을 알 수가 있거든. 그러면 중간에 양수 검사를 한번 해. 피 검사를 해서 이제 수치를 보고 적당하다 싶으면 뭐 양수 검사를 안 해도 되는데 양수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 양수를 뽑아가지고 분열을 시켜. 분열이라네. 저기 세포 분열이지. 세포 분열을 시켜서 중기 때에 딱 정지를 시켜놓고 중기가 되면 이렇게 염색체들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분석을 하면
자동으로 큰 거부터 작은 순으로 봐봐. 지금 크기가 크고 작지. 큰 애들이 앞에 와. 그래서 얘네를 배열을 쭉 해놓고 보는 거야. 21번째, 18번째, 13번째 염색체들을 봐.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운 증후군이라든지 뭐 파타우 증후군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때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20살 이전에 각종 무슨 기관계 문제로 인해서 많이 사망을 해 일찍. 그리고 크면서 계속 아프지.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미리 아이를 낳을지 말지 막 그런 것들도 검사를 통해서 하게 될지. 그래서 일단 염색체들을 갖다가 놓고 쭉 배열을 해놔서 큰 거에서 작은 거 순으로 이렇게 쭉 배열을 하면 중간에 뭐 하나가 없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고 이상이 막 2개가 아니라 3개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실제 이렇게 염색체 구성 사진이라고 보면 될 건데, 자 여기 보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끝에가 성염색체가 XX로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44개의 상염색체와 XX 성염색체야.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어? 이 염색체들은 쌍으로 되어 있다? 하나는 아빠한테 받아오고 하나는 엄마한테 받아왔다고 했지? 그러면 24개의 상염색체 중에서 엄마한테 22개 받아왔겠지. 그리고 아버지한테 22개 받아왔고 마지막에 여기 XX라고 하는 성염색체 하나는 누구한테 받아온 거야? 엄마한테 받고 하나는 아빠한테 받아온 거야. 맞니? 자, 남성의 경우 봅시다. 여기 똑같아. 44개의 상염색체니까 엄마한테 22개 상염색체, 아빠한테 상염색체 22개 받아왔어. 그러면 여기가 성염색체가 XY겠지. 그 X는 누구한테 받아왔겠어? 엄마한테 받아왔겠지. 엄마한테 Y를 받아올 수는 없지. 왜? 엄마는 염색체가 XX밖에 없으니까 엄마한테 받아올 수는 없어. 그러니까 여기 받아온 요거는 누구야? 엄마한테. Y는 아빠한테 물려받았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염색체는 몇 개? 46개래. 그럼 모든 동물들이 다 46개라는 거지. 아니야. 완두가 뭐야? 콩이야, 콩. 완두의 경우에는 염색체 수가 14개야. 소나무 24개야. 초파리 8개야. 사람 46개야. 우리 개님은 78개나 돼. 침팬지 48개야. 이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수는 생물 종에 따라 다 달라. 그리고 여기 나오진 않았는데 일부 염색체 수가 같은 종들이 있어. 개수는 같은데 이 염색체의 모양이 달라. 종마다. 개수는 같을 수는 있지만 모양이 달라. 그러니까 같은 염색체가 아니라는 거야. 즉 생물종마다 고유한 개수의 염색체와 모양을 갖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물종을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특징이 뭐가 돼? 염색체를 분석을 하면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염색체 수가 고등한 동물이 많고 하등한 동물은 적냐라는 거지.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야?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거지. 아니라는 거야. 고등, 하등, 하고는 상관없이 염색체 개수가 다 다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같을 수가 없다. 개수가 많다, 고등하고. 개수가 적다, 하등하다. 항상 없어. 알겠니?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오게 될 거야. 자, 세포 분열이 필요한 까닭을 설명한 거 봅시다. 세포가 클수록 세포의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작아져 커져. 세포가 크면, 세포가 커진다라고 하면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어떻게 되지? 커져.
작아지지. 작아져서 물질 교환에 불리하므로 세포는 어느 정도 커지면 분열하여 그 크기를 늘려 수를 늘리게 된다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돼. 이런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아까 이런 식으로 요거 문제를 내서 하는 거 뒤에서 또 한번 풀어보게 될 거예요. 또 자,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고 염색체의 구조래. 염색체의 구조. 자, 거꾸로 가봅시다. C가 뭐가 될 거야? C가 뭐야? 사다리 꽈져 있는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는 C를 뭐라고 해 우리는? DNA라고 할 거야. 이건 죽어도 기억을 해야 돼. 그러면 죽어도 기억을 해야 돼. 죽어도. 알겠어? B는 뭐가 되겠어? 유전자가 될 거야. 자, DNA에 구간에 유전자들이 있다라고 했어. 굉장히 많다라고 했어. 자,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은 뭐야? 단백질이야. 초록색.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뭐가 감싸고 있어? DNA가 감싸고 있어. 그걸 뭐라고 하니? 염색체라고 하는데 이 염색체는 뭐로 이루어져 있어? 염색 분체야. 염색 분체. 염색체를 좀 더 세분화해서 부르자는 거야. 하나 염색 분체, 하나 염색 분체 합쳐진 거 염색체. 됐니? 자, 염색체를 구성하는 유전 물질을 뭐야? 1번 염색체를 구성하는 유전 물질. C.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각각의 가닥 염색 분체 A가 될 거고 유전 물질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특정 부위 뭐니?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기본이야. 기본. 구조는 기본이야. 맞아? 기본은 뭐야? 기본. 무조건 알아야 되는 내용이지. 응용도 알아야 되는데 기본은 당연히 알아둬야 되는 거지. 기본은 왜 기본이야? 우리 음식점 가면 기본으로 막 반찬 세팅되지. 시키지 않아도 나오잖아. 육개장 시키면 육개장이 나오지. 짜장면이 나오진 않잖아. 육개장 시킬 때 뭐 나와? 김치 나오고 뭐 단무지 나오고 하잖아. 기본으로 나오는 거야. 왜 기본으로 나오겠어? 그만큼 필수적인 내용이야. 이런 용어들은 뭐야? 기본이야. 필수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야. 3번 봅시다. 염색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표시를 하라고 했네. 염색체의 수와 모양은 생물의 종에 따라 다르다. 맞니? 달라? 달라. 혹시라도 염색체 수가 같아? 다른 종인데 그 뭐가 달라? 모양이 다르다라는 거.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두 염색 분체는 유전 정보가 서로 다르다? 자, 이거야. 얘의 염색 분체, 얘의 염색 분체 유전 정보가 서로 달라?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염색 분체는 아까 뭐라고 했니? 복제. 하나를 복사를 했다라고 했으니까 유전 정보는 서로 어때? 같겠지. 상동 염색체가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한테 받았다라고 했으니까 그건 다르다라는 거고 같아야 돼. 상동 염색체는 엄마와 아빠 각각 하나씩 물려받은 거. 상동 염색체가 쌍으로 가져가 있는 상동 염색체가 해당이 되는 거고 한 생물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수와 모양은 몸의 부위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지. 맞아? 한 생물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와 모양은 몸의 부위에 쉽게 말하면 이거야. 여기 손등에 있는 살점을 떼가지고 세포를 관찰했을 때 여기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수와 모양이랑 허벅지에 떼어난 거랑 다르냐라는 거야. 여기에 염색체의 수와 모양이 여기 있는 거랑 다르고 여기랑 다르다라고 하면 여기랑 여기는 서로 다른 종이라는 얘기인데 같잖아. 내 거잖아 다. 여기 있는 거나 여기 있는 거나 여기 있는 거나 여기 있는 거나 다 내 살이잖아. 그러면 그 세포 하나하나는 60조개라고 있어.
60쪽에마다 염색체 수 같고 염색체 모양 같아야 돼. 다르면 뭐야? 나는 2명인 거야. 맞아? 그러니까 뭐야? 다르다가 아니라 같다야. 어? 외계인이 아니잖아. 갔다가 다른 팔 내가 이식한 거 아니잖아. 아, 다른 팔 이식한 것도 같겠지. 사람 거면. 내가 무슨 동물 팔 갖다가 이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 같아야 돼. 알겠어? 어느 세포에 있는 유전 정보 다 같아. 여기 있는 세포의 유전 정보, 발가락 끝에 있는 세포의 유전 정보도 같아야 돼. 알겠니? 자, 여기 보면 여자와 남자의 염색체 구성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 순서 없이 나타냈네. 그렇지만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왼쪽 가는 XX로 되어 있고 XY로 되어 있어. 누가 여자야? XX니까 얘가. 여성 표현은 이렇게 표시를 하지. 남성 표현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됐어? 정자가 이동을 한다. 그렇게 표시를 해. 그래서 이게 여성, 이게 남성이 될 거야. 체세포에 들어있는 총 염색체 수는 몇 개가 될까요? 개수야, 개수. 몇 개? 46개. 46개. 기본. 상염색체는 이게 상염색체지. 이게 상염색체지. 총 몇 쌍? 22쌍이 될 거고. 성염색체 수, 성염색체는 뭐가 얘? 얘가 성염색체니까. 몇 쌍? 한 쌍. 남자의 성염색체 구성은 XXXY 뭐니? XY가 될 거고 여성의 성염색체 구성은 XX가 되겠습니다. 가는 그러니까 여자. 남자는 Y염색체를 누구한테 물려받았을까? 아버지한테. 엄마는 XX밖에 없으니까 아버지에게서 Y염색체를 물려받았다라는 거야.